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국제인증팀장 박희경입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중국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업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국제인증팀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지원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 규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와 중기부 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지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소 중에 정부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등록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DA, 대만 식약서 등 현지 실사에 대한 수검 대응에 대한 기술 지원도 저희가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해썹 의무 적용 실시로 중국 김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인 조사평가, 기술평가를 중국 현지에서 현장 심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사업 ODA를 통해서 포이카와 식약처와 함께 개발 기획 운영을 통해서 국제식품안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 국내 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의 판로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정부 등록 대상 식품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순서입니다. 간담회 순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서진향 주무관님께서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원의 권오성 심사관님께서 중국 정부 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 방법 및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책과 서진향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의 서진아 주무관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중국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할 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규정만 포커싱해서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식약처의 올해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수출을 하실 때 어떠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좀 저희의 K푸드 수출 지원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 중에는 물론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중국 그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섞여 있어서 아무튼 그걸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제조업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많은 수출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받으셨을 거고, 또한 많은 이제 예산들이 이렇게 지원 사업에 투자가 된 것을 정말 느끼실 거예요. 사실 올해 정부 부처의 단연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수출 지원입니다.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나도 다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만 또 우리가 우리의 경제가 살 수 있다라는 또 업계들도 거기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정말 메인 되는 생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한 정말 점점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을 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부처에서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런 규제기관으로서 지능 업무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끝에 규제기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또 업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출국의 규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업체들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뭐 이제 수출국에서 어떤 규정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거기에 또 수출 요건이 바뀌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좀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신뢰도 있는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해서 통관에서 부적합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가장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품 안전 분야에서 기술 지원입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 수출을 하실 때 이런 어떤 기준 규격과 관련된 아니면 표시사항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사실 이제 수출 준비하는 데에 이런 준비 단계에서 뭔가 제품을 준비를 할 때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식약처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데 저희가 수출국의 어떤 규제 기관하고 기술적인 그런 비관세 장벽을 세웠을 때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한 기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의 단독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기관 간 기술 협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식품 기준과 국제 기준과의 어떤 조화를 이뤘을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국내 제조업체에서 국내 기준에 맞게 생산을 하고 지금 사실 굉장히 또 안전관리에 모든 업체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시고 또 역량이 뛰어나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그런 상이한 기준 때문에 어떤 통관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게 규격에 맞게 잘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면 국내의 기준과 국제의 기준을 조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수출국 규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주요 수출국에 그 식품안전 규제기관의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규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수출국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라는 게 얻기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어떤 정보가 신뢰도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가장 정확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 공무원을 직접 초청해서 규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덱스 뉴스레터를 발간을 함으로써 매달마다 WTO, TBT나 SPS에 통보하는
그런 수출국의 기준이나 규정들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하실 때 필요하신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곳으로 모아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주요 수출국의 규제 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식품 안전 인적 자원 교류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또는 이제 이슈가 있는 수출 이슈가 있는 국가의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개를 하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을 직접 방문을 함으로써 우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또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자국의 그 수입 식품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22년도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초청을 했었고, 23년에는 중국,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를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2년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는, 보도자료,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수행하는 업체들이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홍보들을 보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얻으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중국을 다시 한번 이제 초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칠레의 공무원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수출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칠레하고 이제 중국 이두 나라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뉴스레터는 코덱스의 분과 회의가 있는 달에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0번 정도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달 한 건 정도가 발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주요 코덱스 회의에 대해서 일정과 주요 의제들을 소개를 하고 또는 그 전 회의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조금 어, 공유를 해드리고요. 식품 규제 동향에 대해서 또 저희가 내용들을 좀 싣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해서 국내외 행사들을 또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으니 요거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 창구의 코덱스 그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 창구는 여러분께서 사실 정보가 부족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 여기저기에 산지되어 있고 업데이트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개정 날짜에 따라서 사실 언제 이게 개정이 됐는지 이게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3년도에 이 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 창구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저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사실 이제 규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 현재 지금 규정 그리고 부적합 정보 또 수출 요건에 대한 안내 그리고 코덱스에 대한 소식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식약처 내에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게시판들을 조금 모은 데에서 그쳤다면 올해는 좀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함께 좀 정보를 좀 모아서 제조업체들에서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 식품안전 규정 정보 제공 DB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정집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정보가 일단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고요. 영어권 나라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비영어권 나라의 경우에서는 어디에서 규정을 찾는지도 사실 좀 어려운 데다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그거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공전을 봤을 때도 내가 어떤 식품 유형에 해당돼서 그 식품 유형에서 해당되는 기준 규격 그리고 공통되고 일반 규격을 찾아보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제외국의 규정들을 직접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서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로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국에다 김을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 요건들은 어떤 게 있고 얘가 일단 어떤 식품 유형에 분류가 되며 일반 요건들은 뭐가 있고, 뭐 잔류농약, 유해물질, 표시사항들은 어떤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팅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할 거죠,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아마 11월 말 정도에 오픈이 돼서 직접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저희가 했던 고민은 이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식약처에서 아프라스라고 아시아 태평양 규제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회원국들에게 회원국의 이제 규제기관들이 직접 이 DB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조금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프라스의 회원국 예컨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의 규제기관의 공무원들이 직접 본인들의 규정에 대해서 여기다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신뢰도 있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해외 식품안전 규정 정보 제공 서비스인데요.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정보가 기준 규격, 규정집, 수출 요건 표시 기준, 부적합 정보, 그리고 WTO 통보문입니다. 일단 올해는 사실 기준 규격과 규정집, 수출 요건 정도에서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후에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정보 내용을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이제 표시 기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약간 표시안을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 서비스도 좀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분야 기술 지원입니다. 지금 인증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는데요. 통관 단계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대1 맞춤형 규제 상담도 하고 있었고, 그거와 더불어서 제품을 미리 상대국의 기준 규격에 맞게끔 검사를 해서 영문 보고서까지 발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맞춤형 규제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연계되어서 아마 그 중기부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사전 안정성 검사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그런 수출 절차상 필요한 안전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중국 수출 제조업체를 등록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를 처음 사업을 내게 된 배경은, 어, 계속해서 수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적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이게 한 번 부적합이 난다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어떤 언론으로서 이슈가 되게 되면 이게 비단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산 제품으로 그냥 이게 모든 영향이 다 끼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뭐 미생물적인 그런 뭐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들은 명백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국의 기준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서 부적합이 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의 어떤 그런 영향을 조금 줄이고자 저희가 그 미인지되는 부분들을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리 상대국의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수출 요건들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안전성 검사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기준 규격에 맞게끔 그 나라의 분석법에 의해서 네, 분석된 제품들이 그 나라의 기준 규격에 맞게끔 이제 그런 그런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도 해서 증명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원에서 계속해서 아마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을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업체들이 있으면 인증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입니다. 이게 21년 4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8개월 뒤에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었죠.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어떠한 등록도 없이 수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게 어떠한 행정체제도 이제 체계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고 이걸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사실 업체들께서 혼란스러우셨었던 만큼 정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진짜 거의 3천 개의 제조업소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중국을 수출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고 그 파악한 결과를 통해서 그 업체들은 어쨌든 수출 이력이 있었던 업체들은 이런 등록을 바로 하지 않아도 이게 수출이 끊기지 않고 1월 1일에 수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냥 빨리 신속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봐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 신속 심사를 해준 바가 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18개 식품군, 그러니까 기존에는 육류수산물 유제품과 제비집에 한정되어 있었던 이 4개의 식품군에서 식물성 식품, 근데 너무 방대한 분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품군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업체들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수출 국가의 정부의 심사를 받고 추천서를 받아서 등록을 완료를 하고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약처에서도 사실 행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저희가 일일이 심사를 해야 됐었고 여기에 대한 추천서를 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참 다행히게도 저희가 이제 그 한 40개 업체 정도는 수출 이력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빠르게 신속 심사를 했었고 22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그 절차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혹시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업체분들께서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인증원하고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관리 대상 품목 18개에 한정해서 이 생산업체 등록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내실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요 사업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홍보도 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8개 정부 관리 대상 품목은 인증원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외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AT에서 이제 민간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뭐 축산물이라든가 수산품, 유제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이 범위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인증원의 홈페이지에서 좀 자세한 사항들은 팜플렛을 통해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규제기관 간 기술 협의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식약처의 참 아이덴티티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상대국 규제기관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조미김하고 김치의 미생물 기준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걸 좀 조화를 할 수 있다거나 말레이시아의 주류 중 알코올 기준이라던가 또 작년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한국산 라면에 대해서 EU가 어떤 규정을 강화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출해낸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민간 소통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관세 장벽 해소 협의체를 통해서 업계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듣고 있고 그 어려움들을 좀 과제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국가가 하는 일이 조금 저희가 국제협력 업무라는 게 굉장히 호흡이 좀 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분들께서는 조금
이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해서 좀 지치실 때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호흡이 긴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면 또 이렇게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관세 장벽 협의체 같은 경우에서는 식품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사들과 함께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정보 확보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 협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농식품부하고 해수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범부처적으로 또 함께 현안을 대응을 할 일들이 있다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WTO의 SPS TBT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WTO SPS TBT에는 각 국가들에서 이제 규정이나 어떤 어, 기준이 변동이 될 때 이 WTO에 이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국가의 규정이 변화되는 규정이 이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달 보고 있지만 여러분께 이거를 이제 뭐 신속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채널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업체분들께 어떻게 전달을 최대한 빨리 해서 대응을 하거나 또는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 작년에 조금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김하고 김치에서 세균수하고 대장균군을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산도가 좀 높고 비가열 발효 제품이기 때문에 세균수하고 대장균군 기준을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균수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에 대해서 기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꾸준히 부적합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16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된 숙제로 이걸 끌고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좀 했었고, 결국 이걸 이제 그 미생물 허용치 규정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한 대로 코덱스의 기준을 준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수출을 하실 때 김치하고 조미김의 경우에서는 세균수를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비단 통관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 현지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이 있으시더라도 동일한 그런 기준으로 적용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김치와 조미김의 매출량이 점점 확대를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탁주하고 소주의 알코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탁주의 기준인 7도에서 15도 또는 소주 16도 이상의 우리나라의 주류들이 규격에 맞지가 않아서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뭐 소주가 우리가 마시는 소주가 뭐 19도 이 정도 되는데 말레이시아에 잘 팔리는 소주가 과일 맛 소주여서 한 13도에서 16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부족함이 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한국산 어떤 주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의 WTO SPS TBT 통보문에 대해서 알코올 도수 규제 완화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출을 했고, 23년 4월에 그들이 우리의 제안에 따라서 탁주는 3도 이상, 수준 10도 이상의 기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준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아직 이들의 규정이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수용이 돼서 지금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개정안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변화되는 게 있으면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라면과 홍삼 제품이 유럽에서 점점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유럽에서 이제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일시적인 관리 조치 강화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나 아니면 홍삼 제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롯들별로 선적할 때마다 검사 성적서와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통관 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한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이제 검사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물류 창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후에 얼마나 업체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강화 목록에서 이제 아마 곧 아예 제외가 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 유럽으로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가 그닥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이라던가 검사 성적서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됐었다면 이제 더 이상 제출하시지 않아도 되고 통관에서도 20% 30%라고 했는데 지금은 10%입니다. 10%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성과는, 식약처에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의 굉장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저희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런 성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정말 제조업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식약처가 이렇게, 마음으로 가까운 기관은 아니잖아요. 규제 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소통을 해주시고 많은 의견을 좀 제안을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이런 서로서로의 노력들을 상대국 규제기관에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들을 관철시키려면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떤 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그쪽을 상대국을 또 관철시키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관과 또 업체들의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식품기준 설정 주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는 코덱스를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이들의 의제를 굉장히 면밀히 대응함으로써, 한국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K푸드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좀 확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근데 저희가 아니어도 K푸드는 너무 국제적으로 많이 지금 붐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뭐 외국에 놀러를 가면 뭐 기껏해야 질문하는 게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니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요즘은 뭐 박찬호를 아니, 김치를 아니, 뭐 이게 굉장히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해도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안전한 식품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처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 인삼 제품, 고추장, 꽃감, 된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두와 청국장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이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뭐 코리아 스시, 코리아 스시가 아닌 김밥으로 팔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코리아 나또가 아니라 청국장으로 팔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 규격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그렇게 분과가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가 매 분과마다 참여를 해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수출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에 대한 의제들은 면밀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걸 참여하기 전에 업계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이 코덱스 이 뉴스레터를 보시고 이렇게 생산하고 계시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과의 어떤 기준 규격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로벌의 식품 시장은 날로 갈수록 정말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이유 때문에 수출국들은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자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그런 명분으로 이런 비과세 장벽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이런 장벽이 낮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산학연의 모든 정부까지의 모든 협업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 장벽을 해소를 하고 글로벌 시장에 K푸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귀를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서진양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수출식품 생산기업 등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수출식품 생산기업 등록 지원 사업은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해외 생산업체 등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만 이제 등록을 했다면 이제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정부관리 대상 품목과 민간 대상 품목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곡물 재분 제품 및 메가, 특수 식이용 식품, 건강 보조 식품 등과 같이 뭐 18개 식품군이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정부관리 대상은 저희가 작년에는 11개 품목에 11개 품목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24년도에는 18개 품목 약 40개소를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 민간관리 대상은 앞서 서진양 주무관님이 말씀해드렸지만 그 AT 센터에서 중국 통관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등록 지원을 2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18개 정부관리 대상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 품목이고요. 이 품목을 저희가 올해는 다 해드릴 겁니다. 그 40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데는 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낀 부분은 국가별로 상이한 품목별로 이제 상이한 유형 확인부터 해서 그 품목마다 서류를 준비하는 그 매칭하는 그 체크리스트 그런 과정이 어렵다고 민원 업체들이 많이들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관리 대상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인 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정부기관이 직접 서류를 해관청소에 해야 되고 또 코드 번호를 발급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코드 번호를 발급받아야지만 수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출하는 식품 업소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전 부적합을
부적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업체의 부담감을 좀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등록 지원 사업을 쭉 해보니까 그 부적합을 한번 받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등록할 때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업체분들이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적합하게 그 기술 지원을 받아서 부적합을 받지 않도록 해서 업체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저희가 사전 안내, 그다음에 기술 지원, 수검 지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후 지원까지 해서 총 네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사전 안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HS 코드 유형 확인부터 해서 그 절차 및 방법 등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의 HS 코드 유형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기술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HS 코드가 그 중국 통관 단계의 그 중국 관세 쪽이죠? 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저희가 작년에 일부 확인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HS 코드가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품목이 맞는지 HS 코드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는 것들을 저희도 확인하겠지만 먼저 업체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HS 유형 확인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품목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 지원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품목마다 준비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평가표에 맞는 기록 관리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서류가 해썹에서 기록 관리하는 체크리스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그 심사평가표와 매칭하는 기술 지원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 이제 심사관이 가서 현장 실사 대행을 또 해드릴 거고, 지적사항이나 또 거기에 따른 보안 개선 조치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맞춤형 기술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록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인증원 지금 여기 슬라이드 표에서 보시면은 인증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처음으로 첫 번째가 그 인증원에서 업체별로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그 업체에 나가서 또는 그 업체가 저희 원 내방에서 심사 구비 서류를 확인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 사전 안내나 매칭하는 작업을 해 드릴 거고 이런 작업이 끝나면은 그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 그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하게 되면 그 지방청에서는 서류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또 현장 조사를 나가실 겁니다. 나가서 지금 또 확인을 해서 지방청에서 이제 그 담당했던 공무원 선생님의 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그 파악이 되었고, 지금 그 관할 지방청에서 준비가 다 끝나면은 이거를 이제 본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청에서 개정 통지, 그다음에 주간 당국의 추천서 및 심사평가표를 중국 해관 총서에 제출하고요. 중국 해관 총서에서는 서류 심사 및 또는 이제 필요시에 따라서 현장 실사가 필요하면 나오게 되고 그런 작업이 다 끝나면은 등록이 완료가 되고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은 저희 인증원에서 보안 발생 시에 사후 기술 지원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이게 다 끝나야지만 이제 업체에서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고 등록이 완료가 돼야지 수출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사전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안내를 해드렸을 때에 또 질의를 또 미리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등록 시에 부적합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부적합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한 업소 중에 부적합이 돼서 다시 신청해서 완료가 된 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적합이 돼서 종결된 업체도 있으세요. 그래서 준비를 처음부터 잘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부적합이 되는 경우가 그 HS 코드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 보안 요청에서 이제 서류가 좀 잘못되거나 좀 미비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부적합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업체당 평균적으로 1회 이상 보안 요청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HS 코드가 잘못된 경우에는 신청 품목이 다른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HS 코드를 잘 매칭을 해야 되고, 잘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시작인데, 이게 잘못되면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S 코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코드를 잘 매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공문과 중문 필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공문은 식약처와 지방청에서 서류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문서고요. 중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어나 중국어나 둘 중에 하나로 작성되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터는 그 중국 정부 관리 품목 등록 지원 방법 및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국제인증팀의 권오성 심사관님께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권호상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이제 심사평가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사평가표에 따른 구비 서류의 작성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식약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사평가표 14종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14가지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가 들어가 있는 밀가루 음식 등 8개 품목과 식용유지, 그 다음에 식용유 원료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평가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제품 3종, 유제품과 저온살균유, 영유아 조제유 제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등 8개 품목과 식용유지 제품을 보면요. 1번부터 이제 13번까지 평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1번 기업의 현황부터 이제 뭐 용수라든지 원자재, 생산 가공, 세척 소독, 그리고 뭐 제품 추적이라든지 검사 관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9가지 품목 중에 식용 유지 부분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이제 자재와 포장재 부분인데 이제 소가 들어가 있는 밀가루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사항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목록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분의 배합 증명서라든지 시험 성적서가 추가로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항목도 조금 다른데요. 우리 소가 들어가 있는 밀가루 식품들 8가지 품목에서는 진균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진균 독소에 대한 보고서가 샘플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식용유지 같은 경우는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같은 경우는 원료를 이제 사일로나 탱크에 보관하실 때 이때의 저장 온도라든지
수분을 기록하여서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항목을 보시면 8.3에서 이제 생물학적 오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식용유지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의 이제 미생물 검사 관리 기준이라든지 미생물 검사 대상이 추가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인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원부자재나 생산 공정, 그리고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부자재와 포장재 부분을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사용되는 배합 원료가 많은 것부터 해서 적은 것 순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생우유나 채소, 육제품, 벌꿀, 제비즙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정보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두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 변형 대두인지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특수용도 식품에서는 이제 원료별 품질 안전 기준이 제출이 돼야 하고, 그다음 원료 공급처에 대한 심사 제도가 이제 마련된 심사 절차에 대해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도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평면도와 이제 동선도를 바탕으로 교차오염 관리가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균 같은 경우에도 가열 살균인 경우에는 가열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 자료라든지 온도, 시간, 요건 등이 제출이 돼야 되고, 멸균 시에도 이제 증기 멸균이라든지 어떤 멸균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흡수 선량이라든지 시간과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품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유통기한의 확정 근거라든지 데이터, 그리고 모의 리콜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고, 반대로 이제 특수용도 식품에서는 곰팡이 효모, 이물에 대한 관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저온 살균류와 역류와 조제유 제품을 제외한 유제품, 그리고 저온 살균류가 비슷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8번 자체 검사 관리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자체 검사 관리를 보시면 나머지 항목은 같지만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무균 멸균 제품의 경우에 무균 검증 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적 무균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제품 중에서도 역류와 조제유 제품에서는 이제 조금 기호가 다른데 A부터 G까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 정보 항목에서 특이점은 이제 제품별로 이제 격리가 되고 있는지와 세척 소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환경 모니터링 계획과 이제 공기 정화도 측정 계획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부적합 시에 처분 절차도 제시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제품 평가표를 보시면서 소류 구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심사평가표의 가장 첫 장인데요. 업체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가 항목의 평가표의 구성은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그 항목이 말하는 이제 조건이나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요건과 증명 서류, 업체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현장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요때에 어떤 부분을 볼지에 대한 심사 요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합성 판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항목이 반드시 적합이 되어야지만 어,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항목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업체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이라든지 심사 요건을 이제 보시면은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서류를 꾸며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한글로 이제 번역된 이제 심사평가표를 보시다 보면은 조금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시학자 사이트에 그 중국 법령을 정보를 번역해서 게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GB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국가 법령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관련 이제 규정 번호까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이제 제출 서류나 심사 요건에 대해서 보다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저희 항목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1번부터 이제 13번까지 어, 밀가루 제품,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제품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해썹을 받은 업체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해썹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관리 문서와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항목별 준비 서류는 해썹 문서들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현황부터 이제 관리 제도, 네, 관리 조직 순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업체가 어떤 이제 관리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종사자의 이제 위생 관리 기준이라든지 영업장의 위생 관리 기준, 그다음에 원재료 검사 관리 기준, 완제품 검사 관리 기준, 그 회수 관리 기준 등이 이제 제출이 돼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준서 해썹이라든지 선행요건 기준서에 있는 부분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이제 편집하셔서 그 부분만 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제 제조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면도라든지 위성 사진, 그다음에 설비 목록표 등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설비 목록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되는 이제 품목에 대한 설비만을 이제 별도로 편집해서 발췌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되는 설비들이 워낙 많다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또 다 번역이 되어서 제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출되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관 창고에 대한 온도 기록도 우리 중국 수출 제품을 보관한 창고에 대해서 최소 한 부의 샘플이 제시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수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관리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평가표 앞단에서 보셨던 것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라든지 시험 성적서와 법령을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모든 어떤 항목을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중국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 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하시는 이제 수입 신고 서류라든지 또 시험 성적서, 그다음에 지회모와 같은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두셨다가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보통은 이제 완제품 표기사항을 이제 중문이나 영문으로 번역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중국 수출용으로 포장지를 디자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표시사항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장재 이미지를 그대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항목은 이제 중요 관리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썹 플랜, 각 CCP별로
그리고 중국 수출 생산 라인에 해당되는 어, 모니터링 일지 그리고 이제 유효성 평가 자료 같은 것들이 제출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균에 대한 부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제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척 소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기준과 점검표를 한 부 이상의 샘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항목에서는 이제 해썹 기준에 따라서 이제 화학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방충망서 관리를 하고 계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과 관리 일지의 샘플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많았는데, 일단은 용기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기들도 폐기물 전용 용기와 식품 용기를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하고, 폐기물에 대한 발생과 배출 실적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품을 생산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식품 폐기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생량과 배출량을 기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 항목은 이제 이력 추적과 리콜에 대한 부분이어서 횟수 프로그램 관리 기준과 이제 우리가 모의 횟수를 실시하셨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건강관리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일단은 작업자 수가 많다고 하면 모든 종사자의 보건증 제출하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자의 건강 진단 관리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부 이상의 종사자의 보건증도 같이 샘플로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앞서서 또 이제 중국 법령에 대한 자료를 이제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계획에 좀 포함시키시고 중국 법령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법령을 교육하셔가지고 교육 기록과 또 할 수 있다면 평가 기록까지 갖춰서 제출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제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국 법령에 따라서 모든 어떤 성분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우리 제품이 중국 법령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 검사 기관에 이제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검사 기관이 어, 이제 공인받은 기관이어야 하니까 검사 기관 지정서를 이제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체 실험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 검사실 종사자의 숙련도라든지 어떤 교육을 통한 어떤 검증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제품 검사 성적서도 제출이 되셔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어서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우리 업체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마다의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의 도움은 저희가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간단한 것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하고 저희 원으로 이제 내방해 주셔서 상담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이제 서류를 보면서 직접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보고 싶으시면 현장 방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현장 방문은 저희가 이제 방문 일정을 이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희 쪽으로 내방하신다든지 간단한 전화 상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과한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업체시면은 수출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은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각 국가마다 이제 통관 단계 이제 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규제 정보를 무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이제 신청해 주셔서 선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벤처부의 수출 지원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바우처 사업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서류가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번역 서비스라든지 제품의 디자인, 홍보, 전시회라든지 인증 검사 등 14개 분야 7,500개 서비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의 FDA라든지 뭐 중국, 대만, 캐나다 같은 이제 해외 정부에서 현지 실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에도 기술 지원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기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간담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업체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